당신은 잘 듣는 편인가? 이 질문에 그럭저럭 잘 듣고 있다고, 대체로 그런 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들어준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답변은 달라질 것이다. 잘 듣기는 한다. 문제는 들리는 대로 듣고 그걸로 끝낸다는 것이다. 말한 사람의 의중을 확인해 보는 과정 없이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렇게 서로 오해의 불씨가 만들어진다. 바로 그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통의 병목 현상이 생긴다. 우리는 그 병목 구간을 깨기 위해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을 때는 오케이,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변화 의지를 다져도 보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어색하기 짝이 없다. 한두 번쯤 시도하다가 결국 다시 포기하게 된다. 방법이 없는 것일까? 존경받는 리더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바로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진심은 거짓 없는 진짜 마음을 말한다. 영어로는 whole heart, 즉 온전한 마음이다. 사실 온전한 마음으로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방해꾼이 너무 많다. 설령 방해꾼을 물리친다 해도 내 관점에서 듣고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다. 이 지점이 오해를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들은 내용을 되물으며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벽한 경청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곤 한다. 결과적으로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머리로만 듣게 되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분명하게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심을 다해 온전히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다. 1장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경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들어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모든 소통의 시작은 다름 아닌 들어주기라는 점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언제 움직이는가? 월요일 아침, 팀장은 잔뜩 경직된 모습으로 주간 업무 회의를 시작한다. 파트장들은 돌아가면서 지난주에 어떤 일을 했고, 이슈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번 주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 등의 업무 현안 보고를 한다. 팀장은 앞에 놓여 있는 주간 업무 보고서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듣고 있다. 회의실에는 정막이 흐르고 잠옷 살벌한 분위기마저 감돈다. 파트장들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만 보고 있는 팀장의 모습에 마음속 해석을 붙여가면서 좌불안석이다.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났다. 회의 시간 내내 얼굴 근육 한번 움직이지 않았던 팀장이 말한다. 수고들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한 주를 시작한다. 그렇게 아침 회의를 마친 파트장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내색은 하지 않지만 또는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회의를 하는 내내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서로가 말을 주거니 받거니 교감할 수 있는 순간도 전혀 없었다. 팀장은 파트장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 의견도 없이 그저 체크만 하고 넘어갔다. 팀장은 분명 잘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방의 경청이기 때문에 파트장들은 마치 감독을 당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각자 자리로 돌아간 파트장들은 자기 팀원들에게 다르게 행동할까? 그들 또한 팀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팀장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분명 귀는 상대의 입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구태여 눈을 마주칠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한다. 귀로 들려오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까지 살필 여유가 없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왠지 어색하고 부담스럽다. 우리가 대화 중에 흔히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상대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의 욕구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 충족이 상위 단계 욕구의 발현을 위한 조건이 된다라는 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보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이 존중의 욕구, 맨 마지막이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존중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이다. 조직원들에게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회사라면 대부분 이 존중의 이슈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충분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느낌을 주는 것에 우리는 매우 인색하다. 왜 그럴까? 절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다. 단지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운 적도 경험한 적도 없을 뿐이다. 사람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쉽지만 존중은 존중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대하고 정성을 쏟을 때 비로소 전달된다. 생각해보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는가? 집중해서 듣는 것은 기본이고 온몸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그 순간은 진심일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는 어떤가? 내가 편한 사람, 격식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임할 것이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할 때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 실제로 리더십다면 진단 결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이 리더가 경청을 해주지 않으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보고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느낌이다. 리더에게 무시당하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와 같은 경청 관련 이슈들이다. 그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잘 들어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고 일에 몰입하게 만들 수 있다. 팀원들의 의견을 안 듣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합니까? 그 친구들이 오해하는 거죠. 내가 원래 무뚝뚝한 스타일이라 그런 건데 그렇게 오해를 하다니 참 당황스럽네요.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잘 들어주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알아봐 주지 않고 이런 피드백을 들으니 저도 의욕이 떨어집니다. 리더들의 소리다.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 그 해답을 찾아보자.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보자. 개인과 조직의 상생을 위해서 말이다. S그룹 계열사의 L 상무는 신입 공채로 입사해 25년 만에 조직 내 여성 임원 1호가 되었다. 회사에서 그녀의 별명은 철의 여인이다. 여성이지만 남성 버금가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많은 성과를 만들어 왔고 기획 전략 분야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다. 업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이런 L 상무는 최근 인사팀에서 실시한 리더십다면 진단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팀원들은 그녀의 탁월함에 주눅들고 위축감마저 든다고 말하고 있었다. L 상무와 함께하는 회의나 미팅을 하는 시간이면 긴장의 연속이라고 했다. 그녀는 보고를 받거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상대가 부족하다 싶은 것을 집어내서 날카로운 메스 같은 피드백을 해주곤 했다.
물론 팀원들도 그것이 자신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녀의 강력 피드백 펀치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전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와 입장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엘상무도 사석에서는 친한 후배들이 이 비슷한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심각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저 허물없는 후배들의 애교 섞인 응석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받아들자 엘상무는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늘 팀원들이 보고를 하면 집중해서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타 부서에 비해 성과 보상이나 승진에서도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들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서운함과 분노를 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함까지 밀려온다. 그렇다면 솔루션을 주지 말아야 하는가? 그냥 마냥 들어주고 공감만 하다가 그대로 뒤처져도 좋단 말인가? 머리가 지끈거린다. 내 입장에서만 잘 들으면 뭐해? 엘상무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엘상무는 보고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들었다.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숙성된 솔루션을 선물처럼 안겨주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덥석덥석 잘만 받아갔던 팀원들이 뒤에서는 잘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엘상무는 팀원들의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저장고를 넘나들면서 솔루션을 찾느라 분주했을 것이다. 그런 모습에서 팀원들은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있구나. 내 보고 내용에 흥미가 없으니 눈길도 주지 않는구나. 내가 보고를 끝내자마자 보강할 내용과 솔루션이 쏟아지겠구나. 라는 해석을 하면서 주눅이 들고 그나마 있던 자신감도 떨어졌을 것이다. 엘상무는 그동안 보고하는 사람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을 간과했다. 그 연결은 입으로 하는 경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의 핵심을 되물어주면서 잘 듣고 있음을 확인시켜줘야 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의도적으로 경청을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간단하다. 먼저 말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야 한다. 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속사포처럼 쏘는 행동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 들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되물어주는 것이다. 팀원이 말한 몇 개의 핵심 단어를 사용해서 말이다. 정말 사소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할 테다. 그런데 이 경청 시스템의 효과는 실로 놀랍다. 자신들이 한 이야기를 되물어주면 처음엔 움찔 놀라기도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니 말수가 늘고 조금은 신이 난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일방적으로 솔루션을 받아갈 때보다 자발성이 훨씬 좋아진다. 우리는 흔히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안주하곤 한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편향적 확신에 차서 살기도 한다. 충분히 노력해 보았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잠시 생각해 보자. 내 입장에서만 잘 듣고 내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행히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말한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마음의 근육이 약한 사람은 그 순간의 장면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들어야 하지만 잘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귀만 열고 들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열고 들어보자. 마음을 열고 들어야겠다는 의도를 지녀야 그나마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 의도된 들어주기 행동은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의도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자. 진심이 느껴질 때 사람은 움직인다. 상대의 말 속에 있다. 중학교 때 한문 시간만 되면 나는 숨고 싶었다. 한자 이름을 풀이하거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을 때 특히 그랬다. 미숙, 미경, 향숙, 은주 등등 친구들의 이름은 내 기준에서 다들 예쁜데 내 이름 김상임은 너무 이상했다. 숭상할상 자에 맡길 임자를 쓰는데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호적에는 임신할임 자로 올라가 있다. 내 이름의 한자 뜻을 알게 되면 친구들이 비웃을까 걱정이 된 나는 한문 수업이 있는 날에는 제발 내 이름이 거명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한문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 얘들아, 이 다음에 남자친구가 너희들 이름에 C라는 호칭을 붙였을 때 우리 반에서 누구 이름이 가장 멋질 것 같아?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름을 말했고 잠시 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 생각에는 상임씨야. 순간 머리를 숙이고 있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중에 커서 선생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선생님 눈에는 한자 이름 때문에 불편해하고 창피해하는 나의 마음이 보인 것이다. 그래서 나 스스로 이름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자극을 준 것이다. 그 시간 이후로 내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콤플렉스 또한 완전히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사이먼 사이넥은 자신의 저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에서 무엇보다는 어떻게를 다시 어떻게보다는 왜 라는 관점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틴 루서 킹이나 스티브 잡스 등 역사적으로 성공을 만들어 온 사람들은 항상 왜를 물었다. 늘 분석하면서 본질을 보고자 했고 영감을 자극하면서 살아왔다.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영감을 자극하거나 본질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사람이나 사물에 호기심이 많은 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한 기억이 없다면 아쉽게도 당신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해석을 많이 한다는 의미는 들어주는 일에 매우 약하다는 것일 수도 있다. 들어주는 일에 약한 사람은 상대에게 본질을 보게 하거나 영감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상대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질문은 결국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대란 여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 이야기이다. 여행 플래너인 P는 10년 전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여행 상품을 기획했는데 모객이 잘 될까 내심 걱정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SNS가 왕성하지 않았던 시절 여행사로 연락이 와야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연락이 온다고 해서 모두 구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일단 문의가 오면 무조건 그 사람들을 붙잡고 늘어져야 하는 시절이었다. 보통은 여행 상품을 설명해서 가예약이라도 받는 것이 최선의 영업 전략이었다.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길 상품만큼은 그렇게 팔고 싶지 않았다. 단순한 여행 프로그램을 넘어서 뭔가 큰 울림을 주고 싶었다. 여행사 직원의 권유로 얼떨결에 상품을 구매하고 마지못해 가는 그런 경험을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했다. 그는 우선 고객이 하는 말을 잘 들었다가 그 의미를 되물어 보기로 했다. 결국 여행의 의미는 고객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니 말이다. 왜 산티아고 길을 걷고 싶은 건가요? 첫 질문이었다. 10년간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일했어요. 이제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고객의 답이다.
10년간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으신 거네요. 고객이 말한 단어를 써서 다시 되물어 주었다. 맞아요. 정말 미친 듯이 일하면서 이룬 것도 많은데 가끔 공허해요. 자신의 처지를 공감했다고 생각했는지 고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공허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객이 말한 핵심 단어를 써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았다. 방전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지도 의문이고 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길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걸으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 스스로 이 여행 상품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 여행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여쭈어 봐도 될까요?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도 가능해졌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좀 받았는데 그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어서요. 또 다른 고객의 말이다. 여행을 통해 인간관계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고 싶으신 거군요. 고객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었다. 맞아요. 어쩜 제 마음을 이렇게 잘 들어주시죠? 마음을 다잡고 오려고 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미 산티아고에서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이미 이룬 것 마냥 상기되었다. 포인트는 그들이 무심결에 내뱉은 말 속에서 핵심 단어를 찾아 그 의미를 물어본 것이다.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고객들은 스스로 현재에 지치고 힘든 모습에서 여행 후 생기 넘치고 의욕에 찬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고객들이 산티아고에 꼭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서 더 확신이 드네요. 라고 답하게 되었다. 결국 P는 영업 멘트 한마디 없이 처음 기획한 여행 상품을 고객들이 선택하게 만들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이다. 라이프 플래너 A는 학교 선배에게 고객을 소개받았다. 그 선배는 자신의 회사 동료에게 좋은 보험 상품이 있어 소개하러 오는 것이니 아무런 부담 없이 A를 잠깐만 만나달라고 부탁했다. 회사 접견실에서 예비 고객을 만난 자리. 선배에게 혹여패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A는 마음이 급해졌다. 빠른 시간 안에 설명을 끝내려 잠시 인사를 나눈 뒤 준비해간 보험 상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고객의 귀한 시간을 빼앗는 것이니 최대한 빨리 많은 설명을 해야만 했다. 동료의 부탁으로 나온 고객은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가 상당히 불편한 것임엔 틀림없어 보였다. 고객의 표정을 보자 A는 좀 더 빨리 설명을 해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설명의 속도를 올렸다. 사실 그 고객의 불편한 표정을 알아차렸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잠깐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모든 설명을 마치고 보니 어느새 4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고객은 설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A는 그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팔았을까? 그 회사 누구에게도 보험 상품을 팔 수 없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녀와 배우자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상황인지, 자금 사정은 어떤지,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40분간 일방적으로 떠드는 사람에게 결코 미래 설계를 맡기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A는 내 앞에 앉아있는 고객에 대해 어떤 호기심이나 관심도 표명하지 않았다. 정작 고객이 필요한 것은 보험 정보가 아닌데 말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스타일로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몰입하게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낸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고군분투하면서 모든 짐을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은 채 하나부터 10까지 챙기기에 바쁘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저 지시하는 일을 수동적으로 할 뿐이다.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나와 얼마나 격에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느냐로 알 수 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 그 마음을 열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은 질문이 아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 중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되물어 봐주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관문이다. 때문에 잘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질문을 하고 싶은가? 영감을 울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실천해보자.